한동안 정준영 승리 사건으로 굉장히 바빴는데요. 요즘 최근에 그 기자들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취재하면서 특히 이제 어벤져스가 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황은 1입니다. 칸 영화제를 얼마 앞두지 않아서 이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실 조금 개인적인 근황은 제가 막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자리가 좀 많았어서 어제 술자리는 누구랑 한 거예요? 개인적인 친구들 자리였어서 아니 개인적인 술자리를 힘들다고 하면 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소리 나는데. 아니 나는 어제도 일 관련한 술자리인 줄 알았는데 재밌게 노는 거 좋은 거예요. 놀 땐 놀고 일할 때는 일합시다. 자, 그러면 조현주 기자의 최애 기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하시나요? 타노스 핑거스냅. 그럼 핑거스냅입니다. 손가락 한 번만 튀겨도 자 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 엔드게임 4월 24일에 개봉해서 이제 30일까지 개봉 7일째의 오전에 7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우리나라 역대 최다는 이제 명량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그것도 지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정말 열광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마블 작품들은 해리포터나 이제 반지의 제왕과도 좀 비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문화 현상을 말할 때는 어떤 하나의 요인만을 짚을 수 없듯이 마블 작품들도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관객들의 마음에 깊숙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지승훈 기자 안 봤다면서요? 예. 그래서 되게 물어봐요. 감흥이 없어요. 어벤져스의 어떤 영화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 저는 마블 영화를 관심이 크게 없었어서 이러더라고요. 마블은 마블 세계관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두 사람이 세계가 다른 세계에 사나 봐. 다른 근데 세계라고 제가 할 수 조금 있죠. 특이한 것 같아요. 제 주변인들 다 좋아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런 영화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그러면은 지승훈 기자는 스포일러 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도 요새는 스포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집단 구타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스포일러가. 그래서 스포일러는 정말 어벤져스는 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스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피해를 줄이려면 예방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법적 제재 없나요? 혹시 뭐 법적으로 처벌을 좀 받는다든지 왜냐면 저작권이니 저작권 요새 굉장히 저작권이니까. 지금 반성희 기자가 저 처벌하려고 그래요. 노 스포일러 캠페인이 이제 관객들을 중심으로 팬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자발적으로 SNS 안 하기, 지하철 타면은 무조건 이어폰 크게 듣기, 집 앞 카페 가지 않기, 온라인 댓글창 보지 않기, 그다음에 어떤 목동 영화관에 있는 식당에서는 어벤져스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붙여놨대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노 스포일러 캠페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 보고 나서 스크롤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쿠키 영상이 없어서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중간쯤 가면 이제 소개를 해줘요. 원년 히어로들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블랙 위도우,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호크아이 이렇게 6명을 큰 이미지랑 사인이랑 해가지고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전율이 일어나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원년 히어로들 있죠. 원년 히어로들에 대한 어떤 저는 마블의 존중과 애정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져서 더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그 팬클럽인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이제 관계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런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K-팝 하면 뭐 아시아권에만 이제 한해서 인기 척도를 잡았었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뭐 남미, 뭐 유럽 이렇게 뭐 가릴 것 없이 다 인정을 받는 상황이니까 뭐 그들의 인기는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이번 음원이 굉장히 히트를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국제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이 끌고 있어요, 인기를. 네, 지금 빌보드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고 또 영국 차트에서도 뭐 앨범 차트, 뭐 싱글 차트 할 것 없이 다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 비틀즈랑 비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틀즈가 예전에 이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그분들이 냈던 앨범 3장이 1년 안에 1위를 차지했었어요. 앨범 차트. 근데 그 이후에는 한 가수도 없었는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냈던 2장의 앨범과 이번 앨범이 1년 사이에 이제 그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빌보드 이후의 첫 가수여서 그런 내용으로 그 비틀즈와 이게 좀 비교가 되고 있죠. BTS의 성공을 노래할 때 아미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두 관계는 그렇게 굉장히 또 끈끈한지. 사실 BTS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클 수가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제 사건이 이제 그 빌보드에서 소셜 아티스트로 네. 뽑힐 때잖아요. 근데 그 소셜로 이제 성공한다는 자체가 방탄소년단을 밀어줬던 팬들, 글로벌적인 팬들과의 이제 단합이 이런 게 워낙 좋았으니까 또 방탄소년단도 팬들에게 그런 큰 감사함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자신들을 키워준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제 아미 팬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뭐 어느 타 아이돌 가수들보다도 훨씬 더 끈끈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게 당직할 때 이제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게 BTS가 이제 아미를 위해서 뮤직비디오 버전을 새로 낸 거였어요. 되게 좀 놀랍더라고요. 이제 팬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조회수가 분산이 되면 가수한테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내는 걸 보면 정말 팬 사랑이 남다른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미 팬들을 위해서 이제 미공개 영상들을 이제 좀 첨부를 해서 새로 뮤직비디오를 냈어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미라는 그 글자가 뮤직비디오 안에 극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미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또 그런 것도 다 팬들을 위한 좀 이렇게 메시지가 아닌가. 그 영화 담당 기자들도 방탄소년단 아나요? 저는 방탄소년단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잘은 몰랐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거는 그때 화양연화 그 전에도 물론 잘 됐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멤버들이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연습과 어떤 노력의 바탕이 된 자신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이후에 이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사실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성과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뭐 예측한다면요. 이 방송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일 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무대를 쓰고 미국, 브라질, 뭐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해서 5개국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성과는 뭐 사실 이미 워낙 많은 큰 성과를 이뤄내서 그냥 많은 글로벌 팬들과 만나는 게 성과가 아닐까. 여기서 뭐 어떤 걸 더 바랄까요? 방탄 분들에게. 방다니엘 전문 기자 지승훈 기자의 방탄 소식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반서연 기자가 그 이번에 이제 칸 영화제 우리 이제 출장 그래서 칸 영화제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얘기해 정확히 볼까요? 말씀드리면 칸 영화제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생애 첫 5번째 칸 레드카펫을 밟게 됐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과 칸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에 대해서 좀 오늘 제가 최애 기사로 뽑아왔습니다. 기생충이란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좀 아, 간략히라도. 굉장히 궁금한 또 제목이잖아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너무 기생충. 궁금해. 또 알려진 바도 별로 네. 없어서 굉장히 보안에 철저했다고 하는데 일단 봉준호 감독이 어떤 얘기했냐. 기생충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다. 옥자가 나오잖아요. 괴물이 나오잖아요. 기생충은 기생충이 나오지 않습니다. 캐릭터들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굉장히 완벽하다.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떨어서 기자회견장을 굉장히 폭소케 했어요. 네. 이제 다만 어떤 내용이냐. 두 가족이 나와요. 첫 번째 전원백수인 가족 그리고 IT CEO의 가족. 전원백수 가족이 송강호 그리고 IT CEO 가족이 이선균인데요. 이 두 가족이 굉장히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안 만날 것 같잖아요, 평소에는. 근데 이 송강호네 집 장남 최우식 씨가 이성균네 집에 과외를 하러 갑니다. 고액 과외를 하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다만 이제 송강호 감독이 얘기를 한 게 굉장히 한국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 관객들이나 뭐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100% 이해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 작품은 빈과 불안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해외 관객들에게도 분명히 소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칸 영화제 끝나면 또 굉장히
이 작품을 보고 다양한 취재 소식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칸 영화제라든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칸 영화제는 그 영화 감독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한 영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칸 영화제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어쨌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집중이 되잖아요. 또 이런 감독 개인적으로 그리고 작품에 대한 그런 주목도를 높이는 데 또 기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칸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칸 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화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 판매하는 그런 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큰 칸 마켓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두느냐 이런 것도 감독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봉준호 감독은 이번에 기생충으로 총 5번째 칸에 진출을 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처음 이제 칸과 인연을 맺게 된 거는 2006년 괴물을 통해서 맺게 됐어요. 비공식 부분에 감독 주간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소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쿄와 마더가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이제 초청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이죠. 옥자가 이제 처음으로 경쟁 부분에 이제 초청이 됩니다. 그 이후 이제 2년 만에 기생충으로 또 한 번 이제 경쟁 부분에 진출하는 또 그런 영예를 거뒀죠. 근데 경쟁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고상인 황공 종려상을 두고 겨룰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경쟁 부분 초청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메인은 경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조현주 기자가 갔다 왔잖아요. 그 칸 영화제 취재하면서 가장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저는 칸 영화제를 갔다 왔는데 처음 갔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제 경쟁 부분 작품을 이제 기자들이 보러 갈 때도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는 거여서 드레스 좀 약간 평소엔 잘 안 입는 거라서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안 입으면 안 들여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드레스는 아니고 좀 느낌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제 좀 레드 카펫을 걸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조언을 반서연 기자한테 좀 해준다면요. 드레스는 현지 가서 사라.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세 기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바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남고 누가 떠날 것인가? 조현주! 오늘 조현주 기자가 뭐 다들 알다시피 활약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탈출자는 나는 이 순간이 정말 너무 긴장돼요. 여기는 나가라는 거고 여기만 잡힌 거예요 오늘은. 오늘 반서연 기자가 잡힌 거는 어차피 칸 영화제 때는 한 번 더 출연할 것 같아서 예상한 결과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한지 모르겠네요. 저 너무 질문이